구석기 같은 경우와 신석기를 비교할 때 지금 잘 보시면 구석기는 간단히 적고 신석기는 제가 좀 많이 적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석기 시험 많이 나와요. 구석기는요, 그럼 비교 대상일 뿐이지 구석기를 딱 지적해서 내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리고 구석기 이거 이 문제 나왔다 해서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쉬운 편이기 때문에. 근데 신석기 같은 경우는 좀 내용이 좀 많고 이때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뭐 또 이런 말 해볼까요? 주로 생활이 이때는 무리 생활을 합니다. 무리 생활이요? 무리라는 것 같은 경우는 때를 지어서 동물을 잡았다는 소리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큰 동물이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그쵸? 혼자 힘이 센 사람이 잡으면 괜찮겠지만 그러니 많은 무리들이 같이 함께 동물을 잡는 경우 생겼다고 해요. 그럼 얘 딱 뭐로 바뀌냐? 요런 게 생기네요. 시족사회가 부족사회로 바뀌네요. 그럼 시족은 뭐 아시다시피 뭐 아버지, 어머니의 뭐 아들, 딸들. 부족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시족들이 합쳤다는 소리 아닙니까? 요건 이런 거예요. 이 시족 같은 경우가 다른 시족과 이제 경쟁하는 가운데서 바로 이제 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시족과 시족이 합쳐진다. 그럼 시족과 시족 합쳐지는 건 어떻게 하면 합쳐질까요? 네, 맞아요. 결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시족과 부족 요 사이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냐? 족외혼이 일어난다. 그 바깥의 민족과 혼인을 통해서 이제 부족이 된다라는 말 쓰고 있는 거예요. 요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2강에서 조계혼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할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나라별로 구분하거든요. 요러한 것들 이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또 부족하면은 이 부족 안에 이제 부족장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 등장했지만 이 당시에는요 농사 어떤 기후를 움직이는 사람의 힘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요런 것을 이제 뭐 예를 들면 신앙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신앙은 이제 제가 애니미즘. 뭐 간단히 말할까요? 애니미즘은 애니멀 하면서 동물이구나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물 숭상이에요. 자연물. 산, 뭐 강, 뭐 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두 번째는 토테미즘. 얘 같은 경우가 바로 특정 동물이에요. 요거는 좀 제가 강조를 할게요. 토테미즘은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토테미즘 하면은 떠오르는 게 우리가 곰을 믿는 부조, 호랑이 믿는 부조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고조선 배웠을 때 삼국 유사에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 사실은 이렇게 표현할까요? 신석기 때 시작이 된 것이지 청동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요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요. 마지막은 뭐 샤머니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쉽게 말할까요? 뭐 무당, 굿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 기후적과 연결된 경우가 많고요. 이 당시에 어떤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경우를 또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뭐 요렇게 우리는 구분을 해봤고요. 요번에는 이제 마지막 구분할 게 뭐냐면 다시 말하지만 이런 글보다는 유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구석기 때 보면은 뭐 공주 석장님이 적혀 있는 거 유물 보시면 연천 전곡리, 제천 전말동굴, 동굴 나왔네요. 무슨 리 나왔네요. 그런데 이런 명칭 유적지 외우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요거 명칭 유적지 외우는 게 왜 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요즘 옛날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암기를 많이 했던 시기 때 이런 것들을 흔히 외우고 했는데 종종 요거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신석기 때 딱 두 유적지만 알면 돼요. 어디? 바로 제주 한경고산리. 제주 한경고산리 같은 경우는 꼭 알아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서울 암사동. 왜 암사동에 웅집이 있거든요. 요런 것들. 요 두 개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무슨 말이냐면 구석기와 신석기 특히 그런 아까 말했던 제주 한경고산리나 뭐 아까 말한 서울 암사동 그 지역 가봤더니 이 신석기 때 사람들 어떻게 이제 강가와 바닷가 이런 지역에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물을 구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쵸? 이러한 말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강조할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이런 물을 구한다? 그럼 농사, 정착, 문의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러한 것도 우리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 바로 신석기 혁명이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농업혁명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는 정보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농업혁명 다음에 산업혁명 다음에 정보혁명.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그 시작의 혁명이 바로 농업혁명. 바로 신석기 때부터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구석기와 뭐 신석기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청동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지우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구석기와 신석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바로 어디냐? 선사시대 거 우리가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의 시대에 대해서 좀 배워봐야 되는데 그러한 시작은 바로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그러한 시작은 바로 청동기 시대. 제가 사실 옆에 있는 거 이게 지우지 않았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돌을 사용하지 이제 청동기 시대에 넘어갔을 때는 돌을 사용을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다 생각해 드는 거고요. 사용을 아예 안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 청동기에 대한 설명하면서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이 당시 농기구 같은 경우는 돌을 사용하는 농기구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렵채집 어로 활동이 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지금도 이거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그만큼 좀 줄어들었다라고 알 수 있겠고요. 요게 중요하죠. 평등사회가 이제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평사가 끝났다는 것은 청동기 때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 계급사회가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자, 요거 말을 쓰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좀 지우지 않았던 거고요. 구석기, 신석기, 선사와 청동기 역사 시대의 가장 큰 비교점이 바로 평등사회거든요. 평등사회였다 선사는 청동기 때는 평등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강조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청동기 시대에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최초의 국가 어느 나라죠? 네,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이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태어난 나라예요. 아시겠죠? 청동기 문화 시작을 해볼게요.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는요, 뭐 기원전 요거 좀 안 적을게요. 기원전 2000, 기원 1500 요거는 어떻게 본인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청동기 등장 같은 경우는 시기에 따라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적겠습니다. 오히려 밑에 있는 거 적을게요. 바로 반달로칼이란 말 나왔네요. 자, 반달로칼, 그 다음에 옆에는 바퀴날, 도끼, 홈자기. 자, 뭐 요거만 적은 이유는 뭐냐면 반달로칼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걸 좀 가락바퀴랑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가락바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가락바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는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반달로칼 같은 경우를 여러 개 엮어서 이렇게 엮었겠죠. 뭐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뭐 잘랐다는 거예요. 자, 뭘 잘랐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시작했던 바로 벼농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석기 때는 농경이 시작된 건 맞아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벼는 짓지 않았다는 점. 청동기 때 같은 경우는 농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얘는 오히려 농경의 발달이라 표현을 더 좋겠네요. 이 발달된 부분이 바로 벼농사가 시작했다라는 점이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구분해볼까요? 신석기 때 뭐라고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 얘는 뭐라고요? 농경이 발달이라는 말씀을 제가. 그쵸? 이런 점 알아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적을 거는 뭐를 적을 거면 제가 요거 적어볼게요. 비파양동검. 뭐 거친 무늬 거울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뭐 청동방울 뭐 이런 거. 제가 요거를 좀 구분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게 앞에 써 있는 반달로칼 같은 게 농기구 아닙니까? 이 당시에 이 농기구를 주례했던 사람은 바로 피지배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비파양동검 거친 무늬 거울과 청동방울은 이거는 지금 뭘로 만들었죠?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죄송합니다. 이 당시에 청동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청동기 만들기도 좀 어렵고요. 그리고 청동기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농기구로 활용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어떠한 그 군사적인 힘으로 강요하는 이러한 동검 또는 이러한 장식품 또는 제사용 도구라는 점이에요. 그럼 이걸 사용했던 애는 누구냐? 바로 지배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벌써 요 두 개를 봤을 때 뭘 알 수 있습니까? 계급사회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선사시대 같은 경우는 구석신석기 같은 경우는 평등사회라 말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역사시대 같은 경우는 바로 지배층과 피지배층 구분하는 계급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언급합니다. 중요하니까요. 이때는 청동제 농기구가 있다 없다요? 네, 없습니다. 잘하시네요. 네, 이렇게 좀 구분을 먼저 해봐서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도 제가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요런 그림 그려볼게요. 요번에는 요렇게 항아리 같아요. 요렇게 그릴게요. 자, 지금 이 안에 무늬가 있나요? 네, 없죠. 얘의 톡의 이름은 민무늬라고 합니다. 무늬가 없다. 무늬가 없으면 신석기 때는 비싼 무늬 토기할 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막 그랬잖아요. 비가 오기를 기원했단 말했잖아요. 근데 민문이 같은 경우는 비가 이제 왔다는 소리 아닌가요? 이제 안 그랬으니까. 그쵸? 비가 왔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나오네요. 이런 변동사 할 수 있었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역사라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많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러한 부분이 바로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다르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그리자면 요런 그림 그려볼까요? 보시면 뭐 요렇게 생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 약간 이렇게 귀처럼 달린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주둥이가 이렇게 좀 있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 그래요? 이건 바로 미송시톡이라 말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사실은 이 미송톡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제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 좀 이런 것들 토기가 청동기 때 있었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바로 고인돌과 돌렬무덤이 나오는데 요거는 요거와 또 연관시킬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지배층이 죽었을 때 바로 고인돌이라는 걸 만들어요. 고인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인돌은 우리가 크게 두 개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탁자식 고인돌. 자, 이것을 우리 흔히 북방식이라 말을 해요. 아, 왜? 북쪽에 있었나 보죠, 뭐.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둑판식 고인돌이 있는데 이건 남방식이라 말을 해요. 아, 얘는 남쪽에 있었나 보구나.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탁자식 고인돌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긴 거야. 그 다음에 바둑판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쵸?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피지배층. 그래서 우리는 고인돌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뭘 할 수 있다? 바로 계급. 이런 지배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그거 외에도 돌널무덤. 힌트를 드리자면 이 무덤의 글자에 돌자가 들어가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면 더 좋아요. 왜 철기시대 때는 돌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널무덤, 항아리 모양, 동무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좀 약간 다른 점이다라고 알 수 있겠네요. 뭐 그다음